여러분은 1887년에 단조된 쟁기날을 보고 계십니다. 이 쟁기날은 그 이후로 매 시즌 랑캐스터 카운티의 토양을 일구어왔습니다. 교체 부품도 상업용 녹처리도 철물점에 갈 일도 없었습니다. 이 쟁기를 소유한 가족은 평생 단 한 번도 녹 방지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철은 여전히 단단하고 여전히 제 형태를 유지하며 처음 만들어진 날처럼 펜실베이니아의 진흙을 자를 수 있을 만큼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것은 아미시. 사람들이 농장의 모든 철제 도구를 무기한으로 유지하기 위해 2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해온 정확한 시스템입니다. 땜질하거나 성능이 저하된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핵심 재료는 미국의 어느 식료품점에서나 약 $1,000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하이오주 홈스 카운티의 아미시 공동체는 1800년대 초부터 같은 도구로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곳의 대장장이들은 여전히 수동풀무 화덕에서 단조한 철로 말발굽을 박습니다. 농부들은 여전히 철제날이 달린 쟁기, 모든 헛간문에 달린 철제 경첩, 철제 머리가 달린 손도끼,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그 누구보다 오래된 양수대패 드로 나이프와 건초 갈고리를 사용합니다. 이제 현대 미국 헛간의 모든 철제 장비는 10년마다 교체되는 반면 1880년대의 아미시 철제 도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들판에서 작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답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렸던 모든 녹슨 도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철제 농기구의 녹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녹은 금속의 끝이 아닙니다. 녹은 표면의 변형일 뿐입니다. 녹의 실제 형태인 산화철에는 여전히 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분자들이 순수한 상태로 머무는 대신 산소와 결합하여 파트너를 바꾼 것뿐입니다. 하지만 철 자체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녹 처리 방식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녹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사포로 문지르고 갈아내고 와이어 브러쉬로 벗겨내어 맨 금속을 드러낸 다음 그 표면에 페인트나 기름을 칠하고 이 주기가 다시 시작되기를 기다립니다. 랭커스터 카운티의 아미시 대장장이라면 누구라도 그러한 접근 방식은 잘못된 적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녹은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녹의 본질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아이디어의 바탕이 되는 화학적 원리는 1873년 프랑스 화학자 앙리 브라코노, 헨리 브라코노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탄닌산 탄닉 애시드를 순수 화합물로 분리하여 그 결과를 화학 연보 안나레티 취미에 발표했습니다. 브라코노가 실험실의 언어로 표현한 것을 가죽 무두장이들과 대장장이들은 이미 수세기 동안 관찰해 오고 있었습니다. 탄닌산이 산화철과 접촉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탄닌산 분자가 녹안의 철이온과 결합하여 탄닌산철 페릭 탄나테이라는 새로운 화합물로 변환시킵니다. 탄닌산철은 짙은 청흑색을 띠고 물에 전혀 녹지 않으며 분자 수준에서 강철 표면과 화학적으로 결합합니다. 이것은 녹 위에 얹혀 있다가 결국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녹 자체를 보호장벽으로 변환시킵니다. 분자 수준에서 질병이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보존연구소 Canadian Conservation Institute는 오늘날에도 박물관이 수세기 동안 보존하고자 하는 부식된 철제 유물을 처리하기 위한 표준 절차로 이 과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400년 된 철제 농기구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유리병에 $1,000면 섞어 만들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화합물입니다. 자, 이제 아미시와의 연관성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탄닌산은 전문 공급업체가 필요한 실험실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참나무 껍질, 밤나무, 차십, 포도 껍질, 석류 껍질에서 엄청난 농도로 발견되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1800년대 아미시 농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재료가 헛간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자랐습니다. 참나무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홍차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필수 가정용품이었습니다. 양수대패, 자귀 또는 쟁기날에 녹이 슬기 시작하면
농가 주변의 숲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진한 참나무 껍질 차를 걸쭉하고 어둡게 우려내어 헝겊으로 녹슨 표면에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 밀랍이나 아마 작물에서 짜낸 아마이뉴 린시드 오일리로 금속을 밀봉했습니다. 철은 상점에서 구입한 화학 물질이 아니라 땅에서 이하한 화학 원리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지식이 주류 원예 및 자급자족 농사 홈스테딩, 서적에 실리지 못한 이유는 그 지식이 어렵거나 모호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1945년 이후에 일어난 일과 전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코팅 산업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기업들은 전쟁 기간 내내 합성 석유 기반의 녹방지제와 프라이머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돈을 썼습니다. 그들은 탄인산보다 생산 비용이 10배에서 50배 더 드는 제품을 중심으로 공장, 공급망, 마케팅 부서, 소매 유통망을 구축했습니다. 누구나 참나무 껍질에서 우려내거나 단돈 몇 달러에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천연 분말은 그 산업에 있어 제품으로서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존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업계는 저렴한 해결책이 비싼 해결책을 위협할 때 항상 하던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탄인산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에 반대하는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급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그들은 철물점 선반을 브랜드화된 대체품으로 채웠고 아무도 병 뒷면에 성분표를 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마케팅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성분표에 실제로 적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전역의 철물점에서 병당 15달러에서 30달러에 판매되는 상업용 녹변환제 제품들은 탄인산을 주요 활성 성분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주요 브랜드의 녹변환제, 안전보건자료,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화학 성분 섹션에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3 어치의 천연 분말을 가져다 석유 용제에 녹이고 공격적인 포장을 한 브랜드 병에 부어 활성 성분 실제 비용의 10배에서 1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되팝니다. 그 병 안의 화학 물질은 1880년 아미시 대장장이가 참나무 껍질에서 우려내던 것과 기능적으로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라벨과 가격 인상폭뿐입니다. 낮에 아미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단순함을 보고 나면 거의 허탈할 정도일 것입니다. 탄인산과 보호용 마감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탄인산의 경우 예산에 따라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식품 등급의 탄인산 분말로 온라인의 대량 보충제 판매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급 탄인산 분말 Food Grade Tannic Acid Powder 이라는 문구로 검색해 보십시오. 100g짜리 한 봉지에 3~5달러이며 약 40평방피트의 녹슨 금속 표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봉지만으로도 정원 도구 전체, 헛간의 모든 철제 경첩, 그리고 한 시즌 동안의 무소의 샤스타이론 관리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미시 가정에서 대대로 사용해온 두 번째 옵션은 진하게 우려낸 홍차입니다. 일반 홍차 티백 4~6개를 끓는 물 2컵에 넣고 액체가 어둡고 진해질 때까지 30분 동안 우려냅니다. 홍채는 품종에 따라 건조 중량 기준으로 3-1%의 탄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순수 분말만큼 농축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공구의 표면 녹에 완전히 효과적이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두 용액 중 하나를 바르기 전에 와이어 브러쉬나 거친 철수 세미를 사용하여 녹슨 표면에서 느슨하게 벗겨지는 물질을 털어냅니다. 반짝이는 맨 금속이 드러날 때까지 사포질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에서 그 단계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탄인산은 반응할 기존의 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표면에 여전히 결합되어 있는 녹이 아니라 이미 떨어져 나와 접촉을 방해하는 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결합된 녹층은 그대로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원료입니다. 저렴한 폼 브러쉬, 면 헝겊 또는 접은 삼배 조각을 사용하여 녹슨 부위 전체에 탄인산 용액을 고르게 바릅니다. 15분 이내에 표면의 색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황빛이 도는 갈색 녹이 짙은 회사액으로 변한 다음 청흑색으로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가시적인 색상 변화는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분자 변환입니다. 강철 표면에 탄인 산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처리된 표면을 자연 건조로 완전히 말리십시오.
온도와 습도에 따라 2분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다음 같은 과정에 따라 두 번째 칠을 합니다. 한 번에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 얇게 여러 번 바르고 그 사이에 완전히 경화시키는 것이 더 조밀하고 접착력 있는 층을 만듭니다. 두 번째 칠이 경화된 후에는 보호용 밀봉제로 마무리합니다. 철제 수공구, 도끼, 손도끼, 양수대패, 고정식 칼날의 경우 전통적인 아미시 마감법은 금속이 약간 따뜻할 때 녹인 밀랍이나 끓인 아마인유를 천으로 문질러 바르는 것입니다. 밀랍은 변환된 표면의 모든 모공을 채우고 유연하며 재생 가능하고 완전히 자연적인 수분 장벽을 만듭니다. 아마인유는 경화되면서 약간 중압되어 더 단단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둘 다 효과가 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둘 다 사용했습니다. 무소의 조리기구의 경우 녹슨 부위에 용액을 바릅니다. 변환되고 건조되도록 둡니다. 그런 다음 평소처럼 화씨 350도 오븐에서 다시 시즈닝 길들이기를 합니다. 변환된 탄닌산철 표면은 맨 무소에보다 시즈닝 오일을 훨씬 더 잘 흡수합니다. 기대치를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마감된 표면은 페인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금속이 더 어두워지고 약간 금속성을 띠며 어떤 부분은 청흑색 광택이 나고 다른 부분은 무광 회색을 띠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로 칠한 스프레이 페인트처럼 보일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은 간혹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색상이 바로 탄닌산철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호막입니다. 이것은 미용이 아닙니다. 화학입니다. 자, 이제 어떤 원예나 자급자족 농사 가이드에서도 명확하게 적어놓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끝까지 시청해달라고 부탁드린 이유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대부분의 미국 자급자족 농부들처럼 녹을 유지보수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계절의 리듬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가을 겨울철 보관에 들어가기 전 농장의 모든 철제 도구는 동일한 처리를 받습니다. 축적된 유기물 찌꺼기와 표면 오염을 청소하기 위해 뜨거운 식초로 헹굽니다. 헝겊으로 탄닌산 용액을 한 겹 바릅니다. 장작 난로 근처에서 2, 3시간 동안 건조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인 밀랍으로 닦아냅니다. 헛간 전체의 철제 도구를 처리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한 사람이 오후 한나절이면 끝납니다. 그날 오후에 드는 총 재료비는 $5 미만입니다. 그 결과 철제 도구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지 않고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작동 가능한 상태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집니다. 현대의 자급자족 농부는 평균 5발 8년마다 정원 도구 세트를 교체합니다. 아미시 농장은 세대를 거쳐 때로는 한 세기가 넘도록 동일한 철제 도구를 유지합니다. 그것은 아미시의 철이 뭔가 다르거나 아미시의 토양이 더 부드러워서가 아닙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녹을 반복적인 구매가 필요한 반복적인 문제로 정의하는 상업적 모델을 결코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을 버려야 할 소모품이 아니라 보살펴야 할 살아있는 물질로 취급하는 유지보수의 리듬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버렸던 모든 철제 도구 세트, 즉 이음새가 녹슬어 구멍난 산머리, 날이 패인 도끼, 녹이 너무 심해 보여 쓰레기통에 버려진 무소의 펜 등 그 어느 것도 살릴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존의 방식으로는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없는 지점을 지났을 뿐입니다. $3의 탄닌산과 45분의 시간만 있었다면 그 도구들 중 어느 하나도 복구 불가능한 것은 없었습니다. 방청산업은 여러분이 다르게 믿도록 만드는데 80년을 보냈습니다. 극적인 억압이나 비밀 메모를 통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그저 모든 철물점 선반과 모든 자동차 서비스 메뉴를 브랜드화된 대체품으로 채웠습니다. 그 대체품들이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며 비싸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오래된 지식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할 때까지 그것을 선반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실용적인 지식이 누군가의 수익을 위협할 때 조용히 밀려난다고 믿는 분이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어떤 도구를 가장 먼저 처리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정원 도구인지, 무소의 제품인지, 오래된 도끼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다음에 무엇을 파헤쳐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이 시리즈의 다음 내용은 12개월이 아닌 6주 만에 완성된 흙을 만들어내는 아미시 퇴비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업화된 원예 산업이 왜 여러분이 이 방법의 효과를 알기를 원치 않았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펜스테이트의 농업기술 보급 데이터도 다룰 것입니다. 지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어디를 찾아봐야 할지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헛간에 있는 녹슨 도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경작해 나갑시다.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